네, 바로 이어서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긴급 의원총회도 했고 또 청와대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도 열었고요. 밤부터는 국회에서 철야 농성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미경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연결하겠습니다. 최고위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금 네, 자유한국당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지금 분위기 네. 좀 어떻습니까? 계속 이제 결사항전해야죠. 그리고 국민들께서 이 내용이 뭔지 잘 모르실 수가 있어요. 어려워서. 예. 그래서 계속 이제 알리고 말씀드리고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음. 지금 민주당하고 지금 이 다당이 뭘 하고 있는지 예. 어떤 심각한 일을 벌이고 있는지를 예. 국민들께서 지금 잘 모르시잖아요. 지금 핵심은. 어떤 심각한 일을 벌이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사실은 선거제 개편안이요. 예. 이 선거제 개편안은 저도 18대, 19대 국회의원 했지만 몸으로 싸우고 난리를 치던 그 시절에도 이거는 합의를 했어요. 야당을 무시하고 한 적이 없어요. 예. 선거제라는 게 국회의원들한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국민들께도 너무 중요하지만 개개인 자기 선거에 지금 관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야당을 더군다나 지금 제1야당을 이렇게 무시하고 한 적이 예.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지금 근데 여야 이거를 예. 갖다가 여야 사당 말은 그러지만 솔직히 정의당이 야당입니까 지금? 우리 창원 성산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인데 후보를 안 냈어요. 예. 정의당을 위해서. 그러면 정의당은 야당이 아니고 범여당이에요. 민주평화당도 누가 야당이라고 생각합니까? 거기도 범여당이고. 지금 바른미래당이 문제가 되는데 그 안에서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여야 합의로 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어떻든 간에 일단 형식상으로는 야당이 맞으니까. 근데 지금 여야 사당이 하고 있는 얘기는 일단 패스트트랙에 태우더라도 자유한국당과 협상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게임의 룰을 자유한국당과의 합의를 통해서 진행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예. 중에 예. 실질적인 건 모르지만 형식적인 거는 야당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 국민을 속이는 거죠. 예. 다시 생각을 해보세요. 실질이 더 중요한 거지 형식이 더 중요한 거예요. 맨날 실질을 감추면서 형식을 만들어내는 거는 대부분 속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예. 정의당하고 그다음에, 예. 그다음에 지금 보세요. 예. 아니 이거 자체에도 개혁 입법 패스트트랙에 태우더라도 우리가 서로 같이 상의를 하겠다. 예를 들면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사실은 뭐냐면 이들은 다 정해놨어요. 이미 갈 길을. 그냥 그것도 형식을 맞추기 위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실질은 늘 숨기고 형식만 뒤따 맞추고 나서 이런 식으로 자꾸 속이니까 예. 그러면은 그건 진정한 의미의 합의가 아니고 지금까지 민주당, 평화당, 그다음에 정의당이 맨날 부르짖었던 거 있잖아요. 소수 정당에게 어쩌고 저쩌고. 예. 이거 다 거짓인 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일단은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이 여당이냐 야당이냐는 저희가 지금 정의당뿐이나 민주평화당분을 연결할 수 없어서 반론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남겨두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어떤 뜻입니까? 소수 정당이 어쩌고 하는 것이 다 거짓인 이미 드러났다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매번 그런 얘기를 국회에서 많이 하셨거든요. 예. 네? 그런데 본인이 지금 위원장 하면서 저런 식으로 자기 혼자 독자적으로 한다는 건 뭐예요? 자기 스스로가 이제는 여당 힘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저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무슨 자유한국당한테 야 너네 들어와서 합의하자? 그거야말로 또 속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핵심은 뭐냐면 이 더불어민주당, 청와대, 집권 여당이 계속 속이고 있는 거예요. 국민을.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속이고 한편으로는 눈치를 안 봐요. 이제 야당의 눈치 안 보는 거는 기본이고 국민 눈치도 보지 않고 가고 있잖아요.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보세요. 주식 투자를 그렇게 많이 일반인도 상상할 수 없는 주식 투자를 한 사람을 그냥 임명하잖아요. 예. 저희가 짧은 시간에 지금 선거제 개혁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미선 헌법재판관 얘기는 다른 기회에 저희가 듣도록 하겠고요. 그냥 제가 예를 드는 예. 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정의당에서 얘기하는 소수정당에 관한 이야기, 심상정 위원장이 했던 이야기는
이 선거제도 개편을 하면 지금까지는 그 소수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표가 두 거대 야당에 갔었는데 그게 소수 정당의 원래의 몫을 되찾아올 수 있다. 이런 뜻에서 한 얘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아니 그거는 예. 이제 어떻게 해석 본인들이 그것도 표현은 예. 맨날 그런 식으로 한다니까요. 예. 실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제가 수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 보세요.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 우리 국민들께서 그 내용이 뭔지 아실까요? 잘 모르실 거예요. 심상정 본인 스스로도 잘 모르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국회의원들 다 물어보세요. 잘 몰라요. 구체적인 걸. 근데 국민들은 어떻게 그걸 잘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요. 정의당 국회의원 숫자 늘려주기 법이에요. 그게. 여기서 가장 혜택을 받는 게 정의당이거든요. 결국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건 비례대표제 늘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것이냐. 결국은 정의당이거든요. 그러면 이 선거제를 정의당 숫자 늘려주는 거에 찬성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범여당. 예. 지금 지난번에 창원 성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 안 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은 결국 뭐냐? 정의당 숫자 늘려주는 게 민주당 숫자 늘려주는 거하고 똑같다. 이런 결론을 이르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그 선거 결과가 민심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그래서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해온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고위원님께서는 지금의 선거제도가 이상적이라고 보시는 모양이죠? 선거제도 중에 가장 이상적인 선거제도가 있습니까? 이상적인 선거제도는 없어요. 인간이 만들어놓은 선거제도 중에 이상적인 것이 없고 지금 예. 대한민국의 대통령제 하에서 그래도 그게 여야가 합의해온 지금까지 선거제도가 그나마 난 거예요. 합의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합의. 이상적인 거 없어요. 어떤 게 이상적인 게 어떤 게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선거제도가 뭐냐면 예. 비례대표제라는 거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이것도 대한민국형 연동형 비례대표제예요. 예. 연동형 비례대표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취지의 비례대표제는 이게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 독일하고 똑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 선거제도 내용에 네. 관한 얘기는 저희가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다니까요. 이 부분이. 그동안도 여러 번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네. 할 테니까요. 자, 지금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에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 패스트트랙이라는 절차가 국회법에 나와 있는 공식적인 절차이고 뭐 특히 이게 2012년에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의 제안에 따라서 국회 선진화법이 만들어지면서 그때 이제 여야 합의로 도입된 절차지 않습니까? 자, 한미 FTA 기억하세요? 그 법 통과시킬 때 얼마나 싸우고 제가 기억하기로는데 그 강기정, 김성애 의원 서로 막 치고받고 해가지고 막 온 신문 다 도배한 거 기억나세요? 예. 그러니까 더 이상 그렇게 몸싸움 하지 말라고 만든 게 국회 선진화법이잖아요. 원래 그렇습니다. 취지는. 예. 솔직히 그게 뭐 누가 만들었다 이런 게 아니라 전부 다 합의했잖아요. 그러니까 통과된 거고.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그때 그 취지를 살려야 되는 거지. 야, 그 법 만들었는데 이 패스트 트랙이라는 게 여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걸로 우리는 법대로 다 했어. 이렇게 말하는 더불어민주당하고 정의당, 청와대 그거 맞습니까? 왜냐하면 그런 법이 있기 전에 하여튼 어떠한 경우에도 적어도 선거제 개편만큼은 여야가 합의했다는 이 정신을 완전히 깨버린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우리가 힘 있을 때 정권 잡고 있을 때 이해찬 대표가 맨날 얘기하는 100년 집권 하겠다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다. 이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들어가면. 자,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이제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몸싸움이 벌어지는 이유가 의장이 이제 직권 상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그 직권 상정 절차를 좀 없애면서 자, 그러다 보면 국회에서 통과될 법이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다. 여야가 이제 대치를 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꼭 통과시켜야 하는 법은 패스트트랙이라는 절차를 만들어 두자. 그래서 330일 동안 충분히 논의를 해서 통과를 시키자. 그리고 논의 결과 안 되더라도 자동으로 이제 통과를 시키자. 이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국회 선진화법의 취지를 보완하는 차원에서요. 거기에서 선거제는 빼는 거예요. 선거제는 물론 법에는 되어 있지 않지만 예. 여태까지 국회 내부에서 관행적으로 우리 스스로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만들었던 그 합의 정신을 완전히 깬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예. 이런 식으로 형식적으로 야 우리 법에 있으니까 된다. 그러니까 너네가 안 들어오니까 너네가 잘못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지금까지 과거에 민주당 제1야당을 봐줬던 여당 시절에 한나라당, 새누리당 사람들은 바보가 되는 거예요. 예, 선거제를 뺀다는 말씀이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법적인 걸 자꾸 말씀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대화하지 말자는 얘기인 거예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도 법은 다 있었어요. 그렇지만 강행 처리 안 했다니까요. 예, 강행 처리한 적 있습니까? 선거제 개편안에 관한 법에 대해서 없었어요. 자, 힘으로 할 수 있었잖아요. 강행으로 의장이 올려가지고 땅땅땅 치고 몸싸움하고 통과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했다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정용기 의원 같은 경우는 위대한 소령 김일성 동지의 유언을 조선반도에 실현해서 고려 연방제 하겠다는 거 아니겠는가. 윤한홍 의원 같은 경우에는 주먹으로 싸우는 싸움판에 회칼로 뒤에서 찌르는 겁니다. 이런 것은 좀 과장된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근데 지금 보세요. 이 법이 통과가 되면은요. 자유한국당은 앞으로 집권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이해찬이 말한 그 100년 집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이런 싸움판에서 좀 과장되게 말했다고 그래서 이거 과장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핵심은 뭐냐. 앞으로 자유한국당은 영원히 집권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예요. 집권할 수 없을 거예요. 민심이 그러면 이건 그렇다면 뭐냐. 이거는 민심이 그런 게 아니라 제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법이라는 게 한번 통과가 되면 다시 이거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알겠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영원히 일개 정당이 영원히 집권한다. 아무리 못해도. 그럼 그건 독재 법안을 법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최고위원님 저희가 말씀 더 듣고 싶지만 시간이 지금 다 돼서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미경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평일 아침 7시 20분 시민보의 시선집중.